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방세동을 진단받은 환자가 지난 4년 새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8만 954명이던 심방세동 환자는 2020년 24만 4,896명으로 35.3% 증가했습니다. 환자 연령대를 보면 2020년 기준 60대가 26.4%, 70대 32.8%, 80세 이상이 23.6%를 차지했는데요. 60대 이상 비율이 82.8%에 달합니다. 심방세동 환자의 동반 질환으로는 고혈압이 25.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심부전 11.9%, 고지혈증 9.9% 등의 순이었습니다. 대사증후군을 진단할 때 허리둘레를 측정하죠. 허리둘레 못지않게 목둘레도 대사증후군 예측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40세 이상 4천여 명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목둘레가 38cm 이상인 남성과 33cm 이상인 여성의 대사증후군 위험이 목이 가는 남녀에 비해 각각 2.4배, 2.9배 더 컸습니다. 연구팀은 목둘레는 한국인의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에 속한다며 대사증후군 위험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지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여름철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식중독 사고는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요. 최근 5년 연평균 282건 중 58%가 음식점에서 생겼습니다. 식약처는 이례적 기온 상승으로 인한 세균성 식중독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며 비누로 손 씻기, 조리 시 충분한 가열, 조리기구 구분 사용 등 예방 요령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모 쪽과 형제 자매 쪽 양측에 위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가족력이 없는 사람보다 위암 발병 확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 목동병원과 강북 삼성병원 소화기내과, 한양대병원 예방의학과 공동연구팀이 40세 이상 448만여 명을 추적 관찰했는데요. 부모나 형제 자매 중 한쪽에 위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의 위암 위험은 1.48배였고 부모 쪽과 형제 자매 쪽 가족력이 모두 있는 경우 그 위험이 2.26배까지 올랐습니다. 연구팀은 가족력이 있다면 집중적인 위암 선별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며 선별 검사를 40세 이전에 시작하거나 검사 간격 단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임신부가 여드름 치료제에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을 복용하면 기형아를 출산할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인제대 일산백병원 산부인과 연구팀은 국제적으로 발표된 관련 논문 10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소트레티노인에 노출된 여성의 기형 출산 위험이 최대 3.7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이소트레티노인은 신경능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세포 간 상호작용을 방해한다며 뇌, 얼굴, 심장, 척수 등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요. 지난 3일 기준 온열 질환자는 434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온열 질환자보다 3배 많은 건데요. 특히 더위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전체 환자의 절반에 가까운 21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8월까지 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온열 질환자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더 깊이 살펴드리겠습니다. 온열 질환은 말 그대로 고온에 장시간 노출될 때 열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우리 몸이 고온에 노출되면 체온이 상승해 뇌로부터 체온 조절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신체 체표면의 혈액량을 늘려 열기를 발산하고 땀을 내 체온을 낮추려고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수분과 염분을 잃게 되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지럼증과 갈증이 유발되고 곧 온열 질환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종류도 일사병, 열실신, 열경련과 열사병 등 경증 질환부터 중증까지 범위도 넓은데요. 열실신은 체온이 상승할 때 열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해 체표면 혈액량이 늘어나는데 이때 심부 혈액량이 감소해서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경우입니다. 주로 앉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혹은 오래 서 있을 때 발생하고요. 열경련은 땀을 많이 흘렸을 때 땀에 포함된 수분과 염분이 과다 손실돼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 고온 환경에서 강한 노동이나 운동을 하는 경우 주로 종아리, 허벅지, 어깨 근육 등에 잘 나타납니다. 열사병은요.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서 그 기능을 상실하는 질환입니다. 열사병이 발생하면 다발성 장기 손상 및 기능 장애 등이 동반될 수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는 등 온열 질환 중에는 가장 심각한 단계인데요. 보통 40도 이상의 고열에 심한 두통, 오한, 저혈압, 빈맥 등이 보이고 심하면 의식 장애까지 나타나죠. 사실 이런 온열 질환에 취약한 연령층은 50대 이상 고령층인데요. 20대에서 40대 젊은 층도 전체 온열 질환자의 35.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나이 불문하고 폭염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온열 질환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온이 높은 오후 12시에서 5시까지 활동을 줄이고 평소보다 수분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한 하루 2리터 정도 물 섭취를 권유하고 있고요. 야외 활동이 불가피할 때는 레깅스 등 타이트한 옷보다는 헐렁한 반바지와 모자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과 실내 작업장 등 건물 내부라고 해서 폭염에 안전한 건 아닙니다. 실내도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으면 낮 최고 기온이 야외와 거의 같거나 달아오른 열기 탓에 오히려 더 높을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